요즘 평소에 비해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또 방귀는 얼마나 자주 뀌고 냄새는 어찌나 고약한지 말도 마세요. 가스가 차고 방귀가 계속 나오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은 식이섬유 및 탄수화물을 소화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방귀를 뀌지만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소화계에 문제가 있거나 병리학적 상태에 따라서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계속해서 방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불편함을 주는 이유와 방귀가 계속 나오는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다른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소화계 문제입니다. 소화효소 결핍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계 문제는 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들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효소 결핍증.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화효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물이 대장에서 굳어지면서 가스와 함께 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복부팽만, 속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증후군은 대장의 긴장을 유발시키며 대장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이 증후군에서는 변비, 설사, 복통, 구토,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효소 결핍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계 문제가 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 등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리학적 문제입니다. 만약 소화계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원인으로도 가스 생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병리학적인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병리학적인 상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염. 장염은 장내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염증으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물의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염은 대부분의 경우 대장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크론병. 크론병은 장의 염증성 질환으로 장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으로 인해 장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소장암. 소장암은 소장 내의 악성 종양으로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변비,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병리학적인 상태도 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병리학적인 상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며 소화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배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긴장을 유발시키며 이 긴장은 배의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긴장은 배의 근육 수축을 촉진시키고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식욕 감소를 유발하여 식사량이 감소하면서 배고픔에 의한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장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소화물이 장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어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소화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며 식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가, 명상, 숨쉬기 운동 등의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계 문제가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소화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가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 및 먹는 속도가 빠른 경우에도 가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공식품, 담배, 알코올, 탄산음료는 과도한 가스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들 음식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음식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감소시켜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켜 소화물이 장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어 가스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먹거나 과식하는 것도 가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먹는 경우 배가 팽창되면서 소화물의 양이 증가하여 가스가 많이 찰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먹으면 식사 중에 공기를 많이 삼켜 가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 과일, 견과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며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너무 많은 가스가 차서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실 때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생물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유산균, 배양균, 엔테로코커스 등의 세균이며 식품이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소화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유나 요구르트는 유산균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산균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선택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와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물은 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소화 효과를 촉진하고 소화 과정에서 장내의 음식물이 움직이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물은 또한 가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장에 있는 음식물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압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8잔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료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며 항상 구독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